정원석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사무실 안이 좀 더워서 에어컨을 켜놨는데 에어컨 소음이 들어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아동틱한 이런 옷을 입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제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태양광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면서 직접적으로 비토를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분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양업자들은 저를 아주 되게 미워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분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냐면 토지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토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100kW 태양광 발전소에 구축하려면 토지가 한 300평 정도 필요합니다. 땅도 없고 부지도 없는 분들은 결국은 토지까지 같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태양광 발전소는 2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발전소는 20년 지나면 설비 가격이 제로가 됩니다. 감가상각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었다가 20년 되면 설비 가격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열심히 전기를 판 게 결국은 전체 투자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결국은 분양을 받을 때는 토지만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잘 모르는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3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가 수명을 다 했어요. 남은 건 토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같은 신념이 있었어요. 신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별게 다 신념이죠. 그냥 믿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과거처럼 계속 유지가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매년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 2%죠. 기본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매년 2%씩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나의 재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토지는 과연 그걸 상쇄하고 남을 만큼 가격이 오르겠는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토지 가격은 이제 급속도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토지로서의 기능을 버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토지가 식량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먹거리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기후위기와 그리고 기후위기로 빚어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노지에서, 경작지에서 그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에 대한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반대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아주 잘 갖춰진 곳에서 영양학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농산물들을 여러분들을 더 선호하게 될 거예요. 비근한 예로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음식의 대표 재료인 고추가 태양초라는 이름을 달고 노지에서 재배된 고추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태양초라는 이름으로 고추를 잘 팔지 않아요. 왜?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에 워낙 병충해가 들끓고, 그리고 수확이 가능을 못할 정도로 등락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일단은 하우스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를 씌우고 관리를 잘 하니까 노지보다는 훨씬 더 적은 농약을 가지고 고추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수확량도 노지보다는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조용히 태양초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근 한 10년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시쳇말로 금방 이렇게 바뀌는 거죠. 태양광 분양, 태양광 때문에 토지까지 매수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가지는 토지는 어쩌면 20년 정도 지나면 어떤 가치도 매길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즉, 좀 아주 그 원론적인 얘기 내지는 사회학적인 말로 우리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옛날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식량 생산을 하는 방식도 바뀌어 있지만, 과연 토지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비, 바람, 눈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아가면서 만들어진 농산물이 과연 건강한 농산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의구심이 들고 있고, 또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지에 대한 내지는 토지에 대한 가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줄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심 근처 내지는 아주 교통의 요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단지들 같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자본의 집약된 형태의 제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를 가지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산업단지나 제조단지나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날도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양을 통해서 태양광을 획득했을 경우에 태양광이 벌어들이는 소득이야 일반적인 태양광과 다름이 없겠지만, 토지를 구매하면서 투자했던 그 많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 기대가 결국은 남아있는 토지의 가치일 건데, 과연 20년 이후에도 토지 가치가 그대로 존재할 것인가, 내지는 내가 그 300평, 500평, 1000평 되는 그 토지들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20년 지나면 나이도 먹고 힘도 딸리고 사회에 대한 정력도 떨어지는데, 그때 가서 토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장담하기 힘들죠. 결론적으로 태양광 분양을 통해서 획득한 토지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데 토지는 전부 임대를 줄 거예요. 일단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구입을 나는 꼭 해서 내 땅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토지를 판매도 하긴 할 건데, 일단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태양광의 규모를 얼마 정도로 해서 분양을 할 거냐? 저희는 기본 단위가 300kW입니다. 크죠? 300kW니까 토지도 거의 1000평 정도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100kg를 가지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힘들어 하는데, 최소한 100kg 태양광 발전소의 3배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 300kW 발전소를 왜 분양의 기본 단위로 삼았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토지주하고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00kg를 기본 단위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소득의 크기라고 하기보다 소득의 규모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규모. 소득의 규모를 적정하게 큰 상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의 크기,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하느냐면, 완전한 가계 경제.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완전하게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야 태양광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용한 투자성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가 망하는 투자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성공한다고 봤을 때 그 성공의 기준이 단순히 투자에 대비한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투자를 해서 만들어지는 이윤이 쓸모 있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미 있는 소득이 돼야 되죠. 소득이 돼야 되고, 이 의미 있는 소득이 되려면 이게 소득의 양이 적정한 규모가 돼야 됩니다. 적정한 크기가 돼야 되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은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노년에 들어선 분도 계세요. 국내 어떤 사회보장 제도가 뭐 북유럽과는 비교할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국내 사회복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죠. 단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자체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노후에 대한 걱정을 계속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만, 노후를 안락하고, 뭐 적정껏 품위라는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어디 가서 아쉬운 티를 내지 않고 살 정도가 되는 소득의 양은 과연 얼마일까? 특히 은퇴자들에게.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건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의 분양 대상은
그러니까 은퇴 예정이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자, 이분들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충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정도 돈이면 나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십니다만, 일단은 부부가 동시에 노년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표준이니까. 두 사람이 노후를 보내기에는 이 연금은 작죠.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흔히 말해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전기요금 내고 자동차 세금 내고 뭐 조그맣지만 뭐 이런저런 세금 내고 나면 없는 금액이에요. 더군다나 뭐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경조사도 꼭 챙겨야 될 건 챙겨야 되니까 결국은 이 정도 연금을 가지고 품위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적어도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은 노년이 안락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 안락한 노후라는 건 결국은 나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품위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돈이 많다고 품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경제력이 기반이 되어야지만이 삶에 약간의 여유도 있고, 또 그 약간의 여유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부러뜨리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품위 같은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정도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여기에 얼마 정도의 소득이 추가가 되면 좋을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 원만 여기에 더해줘도 나는 여한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한 200 정도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한 300, 한 400 정도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내가 연금을 200만 원 받는데 400 정도 돈이 어디에서 더해진다면 한 달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한 600 정도 된다면 적어도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골프장 부킹도 좀 하고 경조사에 부담 없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신체는 좀 낡아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빠지고 피부는 쭈글쭈글하지만 반대로 세련된 그리고 깨끗한 복장도 갖출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소득 수준이 대략 한 달에 한 500에서 600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노년에 들었으니까, 물론 이제 저는 아직도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다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소득이 추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소득이면 소득세를 내야 되죠. 이 소득세 대상입니다. 만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우리 소득세 구간이 연 6천에서 8,800만 원까지 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이 소득 구간은 기본적인 공제, 이게 24%짜리 세금이 추징이 되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각종 공제, 기본 공제를 통과하고 나면
세금이 연간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자,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소득을 올리게 되면 1년이면은 거의 뭐 한 7천이 좀 넘는 이제 소득을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 세금을 1,000만 원 정도를 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연 6천 정도 남습니다. 연 6천만 원 정도.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노년으로서의 안락한 생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될 품위,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하는 태양광 모델은 아주 극명해요. 일단은 기본 단위가 300kW입니다. 토지는 1,000평이고요. 전부 임대. 이게 장기 임대할 거예요. 임대 장기 있으니까 이상하네. 토지는 전부 다 장기 임대로 갈 거고요.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절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중의 토지 임대료가 평당 연 6,000원 정도 돼요. 6,000원. 그러니까 만약에 1,000평을 임대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연간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서는 아까운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상으로 해줄 수는 없어요. 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한 50% 정도로 줄이자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저희 생각이고, 이게 이제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기도 해요. 일단 토지를 임대를 받으면 순수하게 태양광 설비에다만 투자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은 토지에 대한 토지 개발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임야나 논밭은 태양광 설비를 하게 되면 개발 행위를 해야 되죠. 행위를 해서 태양광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발 행위 비용이 상당하죠. 대충 저희가 계산했을 때 1,000평이면은 대략 한 1억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당신이 뭐 1,000평 개발하는데 1억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300kW 태양광 발전 설비 하는데 대충 뭐 한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 잡고, 그러면은 뭐 한 5억 정도면은 저게 가능하겠네, 이렇게 섣부르게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희가 감정적으로 생각한 선이 있습니다. 대충 5억 5천 선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5억 5천을 투자해서 300kW짜리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고 나면 한 달에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야, 300kW 태양광인데 어떻게 400에서 450만 원밖에 매전 수익이 안 만들어져?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지금 현재 100kW짜리 태양광 설비를 판매하는 태양광 업자나 분양업자들은 수익을 월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심지어는 300만 원씩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절대 이 수익은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올해까지 RPS 제도가 막을 내려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기 고정가 입찰로 갑니다. 자, 올해 이제 고정가 입찰 제도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킬로와트당 얼마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까요? 저는 그냥 올해는 150원 이하가 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에 호응이 별로 없죠. 그런데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태양광 발전소는 전부 다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로 해야 돼요. 왜? RPS 제도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100kW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면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금액은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니까 150만 원에서 10% 공제하면 얼마예요? 135만 원 되는 거네. 그죠?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수익 모델 자체가 변경되는 걸로 인해서 재생에너지가 과연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까? 근데 늘어납니다. 왜? 정부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정부 입장을 정리하면 첫 번째, 소규모 태양광은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배제. 반대로 규모의 설비를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모는 대충 얼마냐? 거의 1메가와트급을 상정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1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소는 정말로 갖기 힘듭니다. 최근에 들어서 태양광 전지판, 태양광 관련 지자재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한 50%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재 값들도 거의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넘었습니다. 태양광 설비는 전기 설비이기 때문에 전기 자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자재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자재비가 거의 2배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정부는 작은 단위의 태양광 설비를 이제 가능하면 못하게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미 100kW급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제 제도가 바뀌면 완전하게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소용량 태양광들은 사실은 투자를 거의 못하게 되겠죠. 의미 없는 소득들이 만들어지니까. 태양광은 그러면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2025년까지만 해도 한 80에서 90만 원이면 1kg를 구축하는데 충분했어요. 태양광 설비 가격이. 그런데 최근 1년의 사태,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한 욕망들이 발현이 되면서 최소한 110에서 120만 원까지도 현재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비용의 전부냐? 아니죠. 이게 이제 개통 비용도 따로 있잖아요. 대통 비용도 따로 있죠. 그리고 어쨌거나 토지나 이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개발 행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비용들이 최소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가니까 적어도 작년까지는 100kW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데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면은 100kW급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kW급 태양광을 구축하는데도 거의 1억 7에서 9천 정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하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또 엎친 데 덮친 격,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올해부터 태양 전지판이 700W대로 세대 교체가 됩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최근에 태양광 발전소 영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영업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600W대 전지 모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확보. 그러니까 결국은 구형 전지판의 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오르기 전 가격이니까 싼 가격으로 구매를 했겠죠. 뭐 그러면은 뭐 600W하고 700W는 얼마 효율이 많이 차이가 나느냐? 사실은 그 부분도 별로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세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700W대 시대로 돌입을 했고 실제로 저도 지금 한 150kW 정도 되는 태양광 설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구조물부터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하도급을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에 150kW 설비하는데 저희가 사용할 전지판이 730W입니다. 당연히 국내 제품은 아니에요. 중국 제품입니다. 국내에는 700W대 전지판을 생산할 만한 생산 설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국내 제품은 하반기 들어서야 제품이 나올 가능성들이 엿보이고요. 현재 동향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좀 당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태양 전지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 오른 태양광 때문에 가격 때문에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어떤 사업성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600W대하고 700W대 전지판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서 생산 설비를 거의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내에 전지판을 제조하는 한화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곳이 공격적으로 설비를 교체를 하면서 설비 투자를 하면서 700W대 전지판을 과연 우리 사회가 원하는 만큼 생산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회의적이에요. 그렇다고 전혀 생산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면적인 생산 라인을 완전히 교체하기는 힘드니까 몇 개의 생산 라인들은 없애고 새로운 생산 라인들을 구비를 해서 700W대 전지판을 만들어낼 건데 그 양이 많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어쨌거나 700W대 전지판으로 오게 되면 뭐 극명하게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전선의 크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전선의 스펙이 커져야 됩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전기 재료는 가격이 매일 폭등하고 있어요. 가늠을 하기 힘듭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요즘에 견적서를 쓰는데 저희가 견적서를 7일 유효 견적서를 써요. 이 견적서는
발행일부터 7일간만 유효합니다라고 견적서를 제출을 합니다. 시장의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요. 당연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300kW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이, 태양광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비를 하고 최대한 경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모듈은 중국산입니다. 물론 국산을 써도 됩니다. 대신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중국산이나 국산이나 효율은 똑같습니다. 효율, 수명 똑같습니다. AS 중국산이 더 잘 됩니다. 뭐 사실 업계 치부라서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일단 중국산이 AS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제작을 해요. 자체 제작합니다. 전기, 이거는 스펙을 향상시켜서 최고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험이 뭐냐면 저희도, 그러니까 저도 참여하고 토지주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냥 저희가 분양하고 설비 끝나고 나서 털어버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같이 그 지역에서 발전소를 같이 운영을 할 거예요. 자,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토지주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 목적으로 쟤네들이 그냥 저렇게 같이 참여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냥 발전소 지네들끼리 그냥 팔아먹고 토끼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 정부가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전까지 뭐 100kW, 200kW, 300kW, 500kW 그리고 1메가도 규모가 작아요. 최소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5메가와트에서 10메가와트 정도, 10메가와트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지만이 뭘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시대상에 맞는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시대상에 맞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익 변동성이, 그러니까 특히 수익 불안정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일정 지역에 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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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kg짜리를 이렇게 쭉 저희가 분양을 하면 나중에 이것들을 전부 다 일률적인 VPP, 가상발전소로 손쉽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진 어마어마한 크기의 발전소 전력은 기업에게 다이렉트로 PPA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아마 태양광 발전소로 갖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물론 웬만한 회사들은 뭐 그 정도까지 전기를 이제 비싸게 살려고 뭐 시도는 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없지만 뭐 현대나 포스코, 뭐 LG 뭐 이런 대규모 이제 대기업은 흔히 말해서 아리백에 대한
준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굳이 아리백이라 하더라도 탄소 기반의 전력을 버려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도 필요하고 사회 규범적으로도 재생에너지를 전력을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들이 얼마 정도의 전력을 사겠다고 제시를 하냐면 170원에서 180원 정도, 180원 정도, 킬로와트당. 이 정도의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만만한 가격이 아니죠? 내년에 올해 RPS가 종료되고 나서 내년에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가 만들어지면, 입찰 제도로 돌입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태양광 발전소, 새로 만들어지는 발전소는 킬로와트당 150원 이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전력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최소 5년 단위로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 지역에서 300km 단위의 발전소를 만들어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참여한 가구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의무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처럼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특히 이제 태양광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품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치가 높게 책정이 되지만, 태양광이 계속 드라이브가 걸려서 계속 늘어나면 태양광 전력에 대한 가치는 계속 낮아질 거예요. 더군다나 영농형이나 햇빛소득 같은, 햇빛소득은 이런 1메가 이상 되는 그야말로 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소들이 계속 생기면 재생에너지 전력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기반 위에 올라갈 건데, 지위에 올라갈 건데, 그렇게 되면 사회의 안정성이나 대외 경쟁력 때문에 전기 요금을 정부는 낮추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나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력의 매정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건데, 어쩌면은 그 하락하는 아주 분기점 같은 그런 시점이 5년 이내에 다가올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럼 우리는 이 하락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어떻게 보존하거나 아니면 계속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일단은 지금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기업 PPA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기에 춘천에 발전소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거, 그리고 대구에 있는 거, 물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걸 가상발전소로 VPP로 엮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것보다 동일 지역에서 발전소를 몰아놓고 한꺼번에 VPP로 묶어서 기업들하고 전력 구매 계약을 시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훨씬 더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가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일단은 토지만 임대가 가능하다면 내가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 PPA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하락할 경우, 이것도 예상할 수 있죠. 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세상이 눈부신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 20년 정도 장기적인 플랜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플랜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업 PPA를 통해서 10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10년은 어떻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보관은 갖고 있는데 얘는 비밀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분양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소득을 계속 유지시키는 노력을 계속 할 거란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저희도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을 거고요. 또 좀 이런 얘기는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자, 300kW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저희도 이제 이윤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겁니까? 이거 목표 이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목표 이윤이? 이거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5천만. 야, 5천씩이나 이윤을 내겠다고? 300km면은 거의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야, 4억에서 4억 5천 정도 공사하는데 5천만 원만 수익을 내겠다고? 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어쩌면은 저희 수익이 이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태양광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을 통해서 계속 인생을 꾸려가긴 할 겁니다만, 사실은 태양광 설비를 통해서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저는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이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현장을 이제 계속 완료내면서 그래도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상담하기 싫은 게 100kW짜리 발전소예요. 100kW짜리 발전소. 일단은 별 의욕이 안 생깁니다. 왜? 100kW 발전소 만들어 봤자 별로 수익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또 100kW 발전소를 만들어 줘봤자 이게 설치 이윤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만 원도 못 벌어. 주인도 역시 소유주도 100kW 태양광 발전 설비 해봤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매전 수익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금액이 작아서. 그런데 절차는 엄청 까다롭고요. 각종 규제는 또 대단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 대출은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원칙이 뭐냐면 1메가와트 이하는 대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뭐 다른 영상을 보니까 그 분양 쪽에서 금융기관과 같이 손을 잡고 대출을 알선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하기 쉽겠죠. 근데 저희는 안 할 겁니다. 300kW 발전소 해봤자 남는 거 별로 없고요. 별로 재미가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 분양 사업에 대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금은 여러분들 능력으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은 어느 일절 도움을 못 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하나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랑 같이 손을 잡고 이 분양이라고 하는 배를 같이 타시고 같이 꾸려 나가시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 변화에 맞춰서 1차, 2차, 3차, 4차 계속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약 한 5억 5천을 투자해서 연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면 최소한 감가상각을 다 감가상각을 포함하더라도 월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토지가 임대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 기간이 끝나도 여러분들은 토지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굳이 나는 토지까지 같이 구매를 할 거야 라고 고집을 피우신다면 토지는 매매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태양광 소득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단지 장점이라면 정부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가 보증을 하고요. 정부가 최소한 태양광 사업자들이 망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정책을 계속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적은 소득이지만 그래도 나름 투자할 만하고, 또 태양광은 관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 설비를 구축할 때 잘 구축해 놓으면 고장도 별로 없으며, 특히 토지주나 저 같은 사업주도 같은 공간에서 설비를 운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리상의 편의도 같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올해 스타트하면 대충 한 10년은 지속할 생각이에요. 대상 토지는 10년 아니라 30년 동안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토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구역에 어마어마한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서 이 단지가 나름대로의 규모의 경제를 형성을 해서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막아낼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상품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대충 그 해당 토지의 뭐 사진이나 영상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분양에 대한 것들은 다른 영상을 제작하면서 짬짬이
이제 소개를 드리기도 하고, 이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분양이라고 하는 이 상품의 얼개 자체가 워낙 단순 구조이기 때문에 또 이걸 주제로 삼아 가지고 재탕, 삼탕, 사탕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분양 못해서 환장한 놈들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분양에 대한 얘기들은 다른 영상에서 조금씩 소개하고, 그리고 과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문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딱 명심해야 될 것, 전화해서 대출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대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피곤해집니다. 자금은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